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사실 보도는 잘 안 되고 말실수를 하면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당내에서도 뭐 이게 사실 당 대표의 역할은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 대표의 역할은 후보를 돋보이게 하고 자신은 뉴스의 외곽에 있고 네. 이재명 후보가 뉴스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송영길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 서고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서는 거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게 좀 계속 부각되는 거를 서로 안 좋아하고 네. 집중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자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논평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허은하 당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 허은하 대변인,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그 이제 뭐 검찰에서 기소당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허은하 수석 대변인 논평인데 그 문 대통령과 관련성을 1도 찾을 수 없는데 왜 문 대통령을 찍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김경수 지사도 이 드루킹 사건 손절하려는 문 대통령 탄압받아 감옥 간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많던 문 대통령 호위무사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윤영찬 의원 말고는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내분을 조장하는 의도이긴 하겠습니다만 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마치 편들면서 왜 아무도 안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도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뭐가 있는지도 꿈도 못 꾸는 자기만의 정보를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국회 정보 보고 두 분 모셨어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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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가 막 이렇게 처음에 이 얄리얄리얄리야정처럼 막 이렇게 해도 별로 두 분이 미동이 없어.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러는데 뭐 이제는 그래 너는 해라. 네. 나는 뭐 내가 할 길 가려한다. 거의 이 분위기신데 오늘 그래도 많이 들고 오셨죠 두 분?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아 지금. 일단은 말씀하세요. 야당은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지난주까지는 막 물밑에서 막 뒤에서 욕하고 약간 그럴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뭐 그런 국면은 아니고 이번 주는 오히려 약간 여당에서 좀 그럴 것 같은 분위기고 이쪽은 좀 이번 상당히 투명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당 쪽 주제를 좀 먼저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정치쇼 주제가 뭔지 셀럽들에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작금의 상황을 이 돌이 아주 심플하게 갈파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자꾸 빠져 나라에서 심어준다 이거야. 임대료가 모자라 정부가 깐부를 해준다 이 말이죠. 타투 합법화 몸에다 동양화 서양화 막 그리다 이 말이야. 지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공약들이 그야말로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불을 질렀죠잉?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고요? 확 다시 집으로 컴백홈 해버릴까? 엄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고, 가만히 있어보자. 몇 명이었더라? 정치가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 누군가는 대선이 호러물이 되어버렸다고 했고 또 영화 같다고 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두 기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예요. 저 고 기자. 네. 어제 저희도 아침에 속보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네. 요거를 제기하던 이모 씨가 어제 이제 저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희가 속보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또 추가로 나온 내용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가 된 후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 의혹 뭐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모 변호사한테 이재명 후보가 20억 주식을 주고 3억 현금으로 줬다. 뭐 이런 의혹을 사실상 처음 제기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타살 혐의는 일단 없는 걸로 알려졌고 이분이 좀 모텔에서 오래 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변호사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도 한번 받았고 자기도 민주당한테 고발을 당해서 여기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민주당원을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당원에서 쫓겨난 그런 인물이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사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또 나오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3명째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사망한 걸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좀 정치권의 이슈화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대장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잊을만 하면은 뭐 자꾸 이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생겨나니까 그러게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얼마 전에 김만배 씨 재판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슈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슈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때요?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고인에게 삼가 이제 조의를 표한다,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관련자가 죽을 때마다 항상 단어 하나를 붙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을 항상 붙이더라고요. 약간 어쨌든 네. 유감 별로 유감스럽진 않은데 뭐 자꾸 이게 죽은 사람 앞에서는 좀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인은 대납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기자가 아니라 대납 조작 녹취 조작 당사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녹취록이 조작된 거다. 그런 조작된 취지군요, 거고 민주당은. 스스로 조작을 한 당사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돌아가셔서 뭐 안타깝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재훈 기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은. 뭐 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의혹적이나 이제 이런 거를 상당히 하고 싶은 눈치긴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수사 결과나 뭐 부검 결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좀 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 제기성 그러니까 의혹 제기까지는 아니고 의혹 제기성 논평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지나친 음모론을 경계할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 분명한 사실은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왜 유독 이 후보 주변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 혹은 의문의 사망을 하는지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로 규정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행위가 오히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고인인 이 씨는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들 딸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국민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죽음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도 어제 위원회 명의로 논평을 내서 중차대한 시점에 이 후보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의아함을 넘어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 기자.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계속 이제 뭐 네거티브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계속 이제 경제 뭐 이쪽에 공약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의혹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게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을 거야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거 뭔가 좀 찜찜한데 이거예요? 당내 사람들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사인이 나오면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사람들이 숨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진실이 어떻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과 연관되면 뭐 다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자꾸 유권자들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을 좀 걱정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요 사건은 아직 뭐 사인이 이런 것들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오늘인가 내일 뭐 부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속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든지 뭐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국민의힘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민주당 쪽에 안 좋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왜냐? 송영길 대표. 네. 야 이거 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뭐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송영길 대표 어디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워딩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후보의 이제 정권 교체론 이야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밑밥을 올 초에 던졌었는데 그렇죠. 사실상 뭐 물 건너가고 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니만이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다가 안철수 후보가 무조건 정권 교체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조한 것처럼 민주당 대표 송영길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에요.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건 민주당 선대위에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이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다는 거고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이건 박근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높으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근데 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는 보여야 되고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이런 사실 말실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근데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친문 의원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격앙됐던데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지금? 지금 뭐 친문 의원 중심으로 좀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엔 뭐 큰 여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이제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사과해라.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톤이 좀 비슷한데요. 얘기를 돌려 까는 거죠. 점잖게 돌려 까는 건데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제 아침에 송영길 대표 SNS를 보니까 대구시당 창당 대구 선대위 이 창당하는 이제 발족하는 데를 갔거든요. 가면서 역시 뭐 김밥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모든 우리 패널들이 이제 성대모사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여튼 친문 지지자들 중심으로 지금 장난하냐 놀리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자제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원래도 좀 약간 튀는 개성이 강하고 좀 이게 자기 정치색이 강하긴 한데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대표에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다리를 다치면서 활동을 한 2주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활동할 때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조용했어. 아까 제가 이번 주는 야당이 좀 조용하다 그런 게 이 여당 야당 당 대표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말실수 내지는 뭔가 이 풍파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사실 보도는 잘 안 되고 말실수를 한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당내에서도 뭐 이게 사실 당 대표의 역할은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 대표의 역할은 후보를 돋보이게 하고 자신은 뉴스의 외곽에 있고 이재명 후보가 뉴스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송영길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 서고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서는 거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게 좀 계속 부각되는 거를 서로 안 좋아하고 집중받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자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논평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허은하 당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 허은하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제 뭐 검찰에서 기소당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허은하 수석 대변인 논평인데 문 대통령과 관련성을 1도 찾을 수 없는데 왜 문 대통령을 찍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김경수 지사도 이 드루킹 사건 손절하려는 문 대통령 탄압받아 감옥 간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많던 문 대통령 호위무사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윤영찬 의원 말고는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내분을 조장하는 의도이긴 하겠습니다만 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마치 편들면서 왜 아무도 안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지 전략이죠, 뭐 양쪽 다. 송영길 대표의 더 큰 말실수는 요 속에 있는데 검찰에 기소돼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가 사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가장 최일선에 서 있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뉘앙스는 송영길 대표 뉘앙스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막 마음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 지금 참 무슨 말을 하고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참 진짜 악재인 거죠. 역시 그 이재의 전략인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야. 어? 그렇게 말이야. 뭐 이러고 막 이준석 대표 응원하더니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 후보만 깎아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 그런 거죠. 문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 지금 뭐 어때요? 계속 뭐 이대남한테 올인하는 분위기던데. 그렇죠. 이제 뭐 그 이를테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 마치 그 한국 e스포츠 협회 같은 뭐 약간 회장인 것처럼 이제 그런 일정을 하루 종일 했는데 오전에는 당사에서 이 게임 소비자, 그러니까 게임 사용자들 쪽에 초점을 둔 공약을 발표를 하더니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그 이른바 롤이라고 하는 그 유명 게임 그 말하자면 챔피언스리그 같은 그 결승전 중요한 경기 관전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막 그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이제 이런 일정을 쭉 짰는데요. 어제 발표한 공약 내용이라는 걸 보면 이제 게임을 안 하시는 뭐 예를 들어 게임 자주 안 하시는 뭐 이를테면 좀 연령대가 높으시거나 아니면 뭐 좀 젊더라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 뭔 소리냐 약간 이런 이렇게 의아함이 들 정도로 저요. 네. 게임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 뭐라든지 아니면 뭐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구제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게 어제 이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당사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이었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게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30대 이하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그 알려지고 있는 이제 이런 집단층에 어떻게 이게 지지율로 반영이 될지는 사실 이게 어제 뭐 이럴 것이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성향이 보인다는 약간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여론조사를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이제 쭉 들여다봤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 어떤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조금 이제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이대남이 네. 이준석 대표는 뭐 페이스북에 이틀 걸렸어 그러면서 뭐 이틀 만에 이대남 지지율이 회복됐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네네네. 그 이준석 대표의 기대처럼 이대남이 거의 뭐 윤석열 후보한테 확 몰려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뭐 당 내부 자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라면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반박이 불가능한 건데.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어제 나온 것 중에는 뭐 쿠키뉴스하고 한길리서치라는 데서 한 거는 이제 이 대표가 얘기한 맥락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근데 뭐 YTN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에서 한 10% 정도 포인트 정도 오른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30대에서는 또 한 7, 8%가 더 빠졌습니다. 그럼 2030 하면 한 3%네. 네. 근데 그럼 그 나머지 40대, 50대, 60대에서는 뭐 조금씩 더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전 조사가 이 YTN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 직전 조사가 12월 2일에 발표된 거였는데 그때랑 대비하면 오히려 그 전체 지지율은 한 0.8%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현재 한 이준석 대표가 봉합한 이후에 그 이후의 행보는 20대 남성 소위 말해 이대남한테 올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런 그렇게 걸로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도 20대 지지율 이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신경 쓰고 있죠. 네. 예, 사실 40%가 안 넘는 마의 벽이기 때문에 그걸 넘기 위해서는 20대 남성 특히나 좀 지지율이 더 낮은 여성 여기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들어왔나? 1663님. 그냥 20대 정당을 만드세요. 이 나라가 20대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대별로 20대 2030이 좀 부동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양 진영이 다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좀 40, 50, 60, 70 분들이 조금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굳은자라고 생각하고 20대한테만 몰려가냐? 뭐 이런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네. 20대 대선이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야 유머구나. 예. 좋은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20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번은 중의적 의미네. 20대 대선입니다. 이번엔. 오늘 마지막 아이템은 요거예요. 심상정 후보. 네.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운동 일정 잠정 중단하겠다. 네. 요건데 이거 의미가 뭐예요? 어제 밤에 갑자기 이런 공지가 떴는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답보인 상태에서 오를 상황은 안 보이고 특히나 좀 비슷하게 지지율을 겪었던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상승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허경영 의원과 허경영 대표 허경영 뭐 대표인가요? 예, 후보와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좀 숙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랑 단일화하는 거냐 한데 절대 민주당과 협상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선을 긋고 있고요.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가장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일부에서는 뭐 혹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후보 사퇴? 예. 근데 다만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랑 지금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할지 가장 뭐 생각이 드는 거는 선대위 쇄신이라든지 좀 뭔가 슬림화 뭐 이런 좀 개혁의 의미를 담은 내용을 담아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곽 기자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어제 뭐 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뭐 무슨 사고나 뭐 선거운동에서 아예 이제 사퇴하거나 뭐 단일화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좀 쇄신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일단 왜냐하면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다. 정의당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선거운동 다 일정 중단하고 당사에서 이제 쇄신안을 막 장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뭐 제가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어제 여론조사에서 좀 일부 뭐 군소 후보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게 좀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곽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